영상 시작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57조 원. 이게 뭔 숫자냐고요? 2026년 2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의 순자산 총액이에요. 1년 전만 해도 100종이 겨우 넘었던 월배당 ETF가 지금은 166종으로 늘어났고 그 안에 57조 원이라는 돈이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몰릴까요? 안녕하세요, 똑똑경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살며시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은행 예금 이자가 얼마예요? 연 3% 초반이에요. 1억을 넣어두면 1년에 세후 250만 원 남짓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월배당 ETF 중에는 연 5%, 6%,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은 연 10%가 넘는 분배율을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1억을 넣으면 매달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건물주들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것처럼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숫자만 보고 달려들면 큰 코 다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월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진짜로 써먹을 수 있어요. 15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끝나면 여러분도 첫 번째 월배당 ETF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은행 예금 이자가 줄었어요. 예전엔 예금만 넣어둬도 연 5% 가까이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월배당 ETF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한테 월배당 ETF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보통 사고 팔 때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월배당 ETF는 팔지 않아도 매달 분배금이 들어와요. ETF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마치 건물을 팔지 않아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아요. 강남 건물은 수십억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월배당 ETF는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하면서 분배금까지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배당 ETF예요. 월배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에요. 대표 상품은 플러스 고배당주예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개 기업을 담은 상품이에요. 기아,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DB손해보험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연 환상 분배율은 5%에서 6%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이 상품이 2024년 5월부터 월배당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 1회 배당이었는데 이제는 매달 통장에 분배금이 들어와요. 순자산이 2조 원을 넘어서고 2012년 상장 이후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5%를 넘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매년 받는 분배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 분배율 5.7% 기준으로 세전으로는 매달 약 47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로는 매달 약 40만 원이에요. 은행 예금 1억을 넣었을 때 받는 이자보다 2배가 넘어요. 비슷한 성격의 상품으로 타이거 배당주도 있어요. 이쪽도 국내 고배당 기업들을 담고 있고 월배당으로 분배금을 지급해요. 고배당 ETF의 장점은 안정성이에요. 화려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요. 장기 투자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리츠 ETF예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분배금 재원으로 쓰는 상품이에요. 대표 상품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에요. 국내 최초로 부동산 상장 리츠와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인컴형 ETF예요. 맥커리 인프라 같은 기업이 여기 담겨 있어요. 고속도로, 터널, 항만 같은 인프라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이 분배금으로 연결돼요. 리츠 ETF의 특징은 주식시장과 움직임이 다소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부동산 임대 수익은 비교적 꾸준하기 때문에 주식 중심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섞으면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리츠 ETF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같은 돈으로 채권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리츠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리츠가 빛을 발해요. 진짜 부동산을 살 돈은 없지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매달 받고 싶다면 리츠 ETF가 선택지가 돼요. 세 번째는 요즘 가장 뜨거운 커버드 콜 ETF예요. 연 10%, 심지어 연 26% 분배율을 내세우는 상품들이 여기 속해요. 먼저 커버드 콜이 뭔지 알아야 해요.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그 주식을 나중에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아요. 이 프리미엄이 매달 분배금으로 지급돼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를 다 가져가는 대신 미래에 나올 사과 일부를 미리 팔아버리고 지금 당장 현금을 받는 거예요. 분배금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래 수익을 당겨 쓰는 구조니까요. 실제 수치를 보면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2025년 하반기 수익률이 32%를 넘었고 솔 팔란티어 커버드 콜 OTM 채권 혼합은 연 환산 분배율이 26%를 기록했어요. 숫자만 보면 정말 솔깃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커버드 콜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장에서 상승분을 다 가져가지 못해요. 미래 수익을 미리 팔아버렸으니까요. 주가가 폭등하는 구간에서는 일반 ETF보다 수익이 훨씬 작아요. 그리고 분배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다 순수한 수익은 아니에요.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옵션을 과도하게 매도하면 그만큼 ETF 자체의 기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배금을 받으면서 원금이 조금씩 녹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는 분배금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기준 가격 추이를 함께 봐야 해요. 분배금도 받으면서 기준 가격도 유지되거나 오르는 상품이 진짜 좋은 상품이에요. 커버드 콜은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에서 가장 빛을 발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나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 맞는 구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얼마의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고배당 ETF 기준 연 분배율 6%로 계산하면 월 3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 6천만 원이 필요해요. 월 50만 원은 원금 1억 원, 월 100만 원은 원금 2억 원이에요. 물론 세전 기준이에요. 여기서 세금을 빼야 해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돼요. 그러니까 세후로는 여기서 약 15%를 더 뺀 금액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와요. 한 가지 더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금융소득에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월 배당으로 167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 기준을 넘어요. 이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절세 전략을 짜두는 게 중요해요. 그 절세 전략이 바로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ISA 계좌예요. 월배당 ETF를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ISA 계좌 들어보셨죠?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예요. 2026년 현재 재테크 필수 계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500만 원을 받으면 약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ISA 계좌 안에서 500만 원을 받고 400만 원 손실이 있었다면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요.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0원이에요. ISA 계좌의 핵심 장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 손익통산이에요.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둘, 비과세 한도예요. 일반형은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담으면 배당을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에서 5%의 낮은 세율만 적용돼요. 일반 배당소득세 15.4%에 비하면 엄청난 절세예요. 월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ISA 계좌를 먼저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일반 계좌 순서로 채우는 게 세금 관리에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월배당 ETF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분배금을 주면서도 기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분배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ETF 가격이 15만 원 내려갔다면 실제로는 5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분배율 숫자만 보고 가장 높은 것만 쫓는 건 위험해요. 커버드 콜 상품 중에 연 26%를 기록한 것들도 있지만 그게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장 환경이 바뀌면 분배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 가격도 함께 내려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전략을 드릴게요.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플러스 고배당주나 타이거 배당주 같은 고배당 ETF로 기본을 잡고 ISA 계좌에 먼저 담으세요. 조금 더 높은 분배금을 원한다면 커버드 콜 ETF를 일부 섞되 기준 가격 추이를 반드시 같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달 자동으로 적립하면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복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강해요.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요. 월배당 ETF는 고배당형, 리츠형, 커버드 콜형 세 가지로 나뉘어요. 안정성은 고배당, 부동산 느낌은 리츠, 높은 현금 흐름은 커버드 콜이에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분배율만 보지 말고 기준 가격 추이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10억, 20억을 모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월배당 ETF로 지금 당장 소액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좌로 투자하고 계세요? ISA 계좌 아직 안 만드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ISA 계좌 개설부터
월배당 ETF 담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똑똑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